ABH로 대체 뭘 가르치는 건지. 그치.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자폐 아이들한테만 하는 건가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ABA 치료라고 하면은 사실은 되게 낯설잖아요. 이게 언어 치료는 언어를 가르치는 거고, 놀이 치료는 놀이를 가르치는 건데, ABA 치료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건지 물어보시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치료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언어나 인지 능력을 가르치는 수업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물론 당연히 뭐 저희도 언어 인지 쪽 많이 그쵸.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만 다룬다 그러면은 ABA 치료는 좀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ABA 치료는 사실은 이제 다른 말로 행동치료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은 행동치료란 말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특정 기술보다는 뭐 아이 발달이랑 성장에 관련된 좀 모든 영역을 좀 다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BA 치료 로드맵을 한번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ABA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VBMAP이랑 에이블스라는 프로그램 두 개가 되게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고, 이 프로그램들을 한번 또 다음에 제가 좋다.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요새는 근데 이제 또 조금 이제 아동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조금 접근하는 방법, 또 ESDM, 그 다음에 자스퍼, 그런 두 가지 방법, 좀 대표적인 치료는 그 두 개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건 그런 방법들도 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냥 ABA 그 원리에 좀 뭐라 그럴까? 입각해서라 해야 되나? 기초해서 기반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방식의 치료 프로그램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전에 저희가 라이브 때도 많이 보여드렸던 거기는 한데, 요 바로 다음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 로드맵이 사실은 이제 아이 발달의 좀 전반적인 영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을 좀 나눠보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좀 그냥 보면 헷갈리니까 색깔로 분류를 한 편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 이제 분홍색은 기초학습 기술이에요. 저희 많이 했던 거죠. 그쵸? 동기 강화제 찾기랑 참여도 수능도 높이기 쪽이에요. 요 검정색 쪽은 좀 조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행동 조절, 감정 조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행동이랑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언어 쪽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 언어, 수용 언어, 그 다음에 상위 언어 기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각각 영역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활동 기술, 집단 생활에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 때 필요한 자조 기술이나 뭐 학급을 읽거나 집단 행동 기술 같은 것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학업, 쓰기, 읽기, 수학 쪽이에요. 자, 그리고 사회성은 이렇게 밑에 구분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옅은 빨강색이 그 초기 사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기 상호작용 기술 쪽이고, 이렇게 조금 짙은 빨강색이 후기 사회성. 그래서 사회적 기술이랑 사회적 놀이 쪽,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역이 많죠, 그쵸? 거나 ABA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ABA 선생님들은 되게 이런 전반적인 발달 영역을 다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자, 그럼 한번 하나씩 영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는 이제 기초학습 기술이기는 해요. 우리 이제 동기랑 강아지 찾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까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시키면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들의 아이가 동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어렵고 내가 싫어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내가 하기 싫고 뭔가 좀 힘든 거를 하기 위한 동기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강아지를 저희가 찾는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도 수능도 높이기는 일단 해보는 태도 길러주기예요. 뭐 강화제랑 동기를 찾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일단은 어려운 거를 하기보다는 되게 쉽고 간단한 거를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서 그런 거에 대한 성공 경험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에 도전을 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행동 조절이랑 이제 감정 조절, 그리고 문제 행동 쪽이에요. 자, 문제 행동 쪽은 사실은 ABA 쪽에서 정말 메인으로 다루는 영역이기는 하죠. 문제 행동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기는 해요. ABA에서 이제 문제 행동을 접근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뭔가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게 왜 나타나는지를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서 그 문제 행동 대신에 해야 할 적절한 행동들을 많이 가르친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감정 쪽이에요. 감정 조절은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완전 초기에 다루기보다는 조금 중반 아니면 후기 이때 다루는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 조절 같은 경우에는 내 감정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보통 뭐 기분 좋을 때도 그렇긴 하지만 보통 이제 화가 날 때나 뭐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나 요럴 때 좀 감정 조절이 어려운 편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조절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요 부분은 ABA 접근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사실은 이제 이쪽은 뭐 인지행동 치료나 마음 챙김 같은 뭔가 심리적인 접근을 좀 병행하는 게 필수적이기는 해요. 자, 이제 언어 쪽이에요. 이제 부모님들이랑 치료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는 영역이기는 하죠. 언어는 좀 크게 5가지로 이제 일단은 아까 크게 3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표현 언어, 수용 언어, 상위 언어 기술. 자, 그럼 제가 표현 언어 쪽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표현 언어는 5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요구하기, 따라 말하기, 보고 말하기, 질문 대답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문이랑 문법 쪽이에요. 자,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 5가지 언어 기술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좀 말이나 행동으로 요구하는 기술이에요. 사실은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뭔가 필요한 거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원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불편하거나 싫을 때 그거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라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물, 깎아 이런 막 단어로 하는 기초적인 요구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뭐 문장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사실은 이제 질문을 하는 걸로 요구를 하는 것도 들어가긴 해요. 이거 해도 돼요? 뭐예요? 누구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정보를 뭔가 질문을 하는 능력으로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요게 중요한 게 그런 거기는 해요. 아이가 내 문제를 이제 울음이나 막 문제 행동이나 떼쓰기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적절한 의사소통, 말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알고 그거를 배우고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자, 두 번째는 따라 말하기예요. 따라 말하기는 뭐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말을 좀 따라 말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따라 말하는 거. 사실은 이제 따라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만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따라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 영역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치료사나 부모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순에서 시작을 하고, 근데 나중 가서는 이제 뭐 TV에서 들은 표현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막 친구가 되게 재밌는 말 하면은 나도 그거 따라하는 거. 이제 그런 쪽으로도 계속 발전하면서 언어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보고 말하기예요. 뭔가를 좀 보고 말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뭐 지나가는 거를 보고 자동차라고 말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자동차 그림을 보여주거나 자동차 물건 장난감을 보여주면은 자동차라고 보고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와, 큰 소방차가 지나가요 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좀 보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조금 보고 말하기에 해당되기는 해요. 어제 할머니 집에서 강아지 봤는데 귀여웠어요 라고 뭔가 내 경험을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고 말하기에 포함되기는 해요. 냄새를 맡고 맛있는 냄새 나요. 사실은 이것도 보고 말하기 영역 쪽에 포함이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고 말하기 기술은 사회성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편이기는 해요. 어쨌건 내가 뭔가를 보고 말하고 이 상대방한테 그거를 같이 봐달라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말하기가 자연스러운 친구들은 뭔가 상대방이랑 공유를 하는 사회성이 굉장히 같이 많이 발전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죠. 질문 대답하기예요. 요거는 이제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금은 보고 말하기나 요구하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방이 뭔가 말을 하면은 내가 대답을 하고, 뭔가 이제 핑퐁으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거가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라고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은 친구랑 블록 쌓기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현 언어 기술은 구문이랑 문법이에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구술이랑 시를 좀 생각하시면 좋긴 한데, 이제 단어가 구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구술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이라는 문법으로 끼워가지고서 이제 적절한 문장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문장이 짧을 때는 문법적인 요소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문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용 언어 기술이에요. 언어 기술 중에서 이제 두 번째는 수용 언어 기술이에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긴 해요. 얘가 아무리 불러도 못 들은 척 한다고. 분명히 이거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행동을 한다고 말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청력 검사도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근데 저는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일단은 이상이 없다는 거는 그냥 확인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근데 뭐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거의 10명 중에 10명은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들은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이 말이랑 내가 들은 말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수용 언어는 요 귀를 발달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단어나 짧은 문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되게 여러 단계의 지시를 이해를 하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막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할 때나 친구들이 막 복잡한 좀 농담하는 것까지 이해하는 능력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학교 생활이나 그런 사회성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클수록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계속 길게 지시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내가 그거를 행동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들은 것들을. 근데 사실 그런 게 어려우면 아이들이 뭐 학교 생활이나 기관 생활이나 집단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언어 기술은 이제 상위 언어 기술 쪽이에요. 요거는 이제 대화랑 이야기 쪽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요 상위 언어 기술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언어 기술은 앞에 말한 거 두 가지 언어 기술, 표현 언어랑 수용 언어 기술이 안정적으로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좀 후기 언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저희 아이가 핑퐁 대화가 안 돼요. 아이가 막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조리 있게 설명하기를 어려워해요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 표현 언어, 수용 언어 기술이 안정적으로 쌓여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안 쌓여 있는데 요거를 가르치면은 사실은 좀 밑바닥에 물붓기가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대화는 이제 아까 여기서 질문 대답하기는 사실은 거의 한 턴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하면 내가 한 번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구하기에서 내가 질문하는 것도 내가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 한 턴이에요. 거의 요거부터 안정적으로 쌓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고, 사실은 대화부터는 이제 좀 주고받는 거기는 해요. 만약에 친구가 오늘 강아지 봤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강아지였는데 하면 얘가 대답을 하면은 또 어떤 말들을 계속 주고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오늘 강아지 봤어라고 하는데 아이가 나는 배고파 라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대화가 주고받기가 힘들어지겠죠.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앞에 말한 그 기본적인 요구하기나 뭐 파리가, 잠시만요, 파리가 날아다니네요. 못 잡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하세요. 쟤는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방금도 보고 말하기예요. 파리가 날아다닌다. 언제 배울까? 요구하기 한 거예요.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진행하라고. 네. 자, 어쨌거나 이게 되게 사실은 어려워요. 한 턴은 내가 그 질문을 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뭔가 질문을 하는 말만 잘 듣고 대답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주제를 계속 이어나가는 힘이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긴 하죠. 이 주고받는 대화가.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도 사실은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라고 뭐 짧게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상위 언어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스토리를 말해야죠. 내가 어린이집에서 뭐 했는지를 그 순서에 맞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가르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 경험을 말하는 것도 있고 내가 본 책을 말하는 것도 있고 내가 본 영화나 뭔가 그런 드라마 같은 거를 말하는 것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언어기술 쪽이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표현하는 5가지, 네, 수영언어, 그 다음에 상위 언어기술 2가지 이런 식으로 좀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그쵸? 그러면은 모든 ABA 치료에서 이거와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걸까요? 사실은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저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뭐 ABA에 막 기반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VB맵이나 에이블스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ESDM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만든 로드맵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감정 쪽이나 그런 쪽은 저희도 이제 인지행동 치료나 아까 말씀드린 마음챙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참고를 했고, 사실은 사회성 쪽도 요 후기 사회성 쪽이 사실은 저는 ABA 쪽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책도 많이 보기도 했고 논문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조금 경험하면서 저희가 이제 쌓은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한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2번째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그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사실은 이제 비언어 기술 쪽이랑 집단활동 기술, 학업 기술, 사회성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같은 ABA라고 하더라도 되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해요. 방금은 사실은 언어 인지 쪽이 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언어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저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언어랑 인지 능력에 진짜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애 말만 트이면은 괜찮아지겠죠? 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언어랑 인지 능력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저희도 예전에는 좀 언어 인지 쪽에만 진짜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들이 네. 많이 있었어요. 네, 저도 사실은 뭐 ABA 치료가 전반적인 영역을 다 다룬다고는 하는데, 저도 이제 좀 서울 쪽에 유명한 ABA 기관들에서도 많이 일해봤는데, 언어인지 쪽 비중이 되게 높은 기관들이기는 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저도 치료를 하고 막 아이들을 좀 오랜 기간 보고 막 사회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아이가 나중에 좀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언어랑 인지가 과연 전부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청소년 아이들도 보면서 얘네가 그러면은 어린 나이 때부터 뭘 가르쳐야지 이게 청소년 시기까지 가서 좀 행복한 게 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고민의 결과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들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뭐 당장의 치료에 내가 적용을 할 수 없더라도 조금 시야가 좀 많이 이렇게 약간이라도 좀 넓어지는 계기가 저는 됐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비언어 기술은 사실은 4가지로 나눠지기는 해요. 시지각, 눈손 협응 쪽, 그 다음에 대근육, 그리고 동작 모방, 그 다음에 혼자놀이예요. 독립놀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혼자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지각, 눈손 협응 쪽은 이제 소근육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긴 해요. 저희는 이거 진짜 많이 강조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단순히 그냥 소근육이 좋다, 뭐 손재주가 좋다라는 거를 넘어서 이게 놀이뿐만 아니라 자조기술, 자립, 그 다음에 학습 능력에까지 거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놀이가 되게 없는 아이예요. 자, 그러면은 재미없어서 얘가 이거 재미없어서 안 놀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요런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손의 힘이 약해요.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보고 뭔가 손으로 조작하는 기술이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장난감을 만져도 조작하기 어렵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지는 게 조작이 미숙하니까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만지게 돼요. 더 놀이를 안 하게 돼요. 안 하니까 약해질 거잖아요. 더 손기술이.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동행동 아니면 이제 감각 추구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행동에 몰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난감이랑 내가 뭔가를 조작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놀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이게 그러니까 사회성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그치는 게 아니라 옷 입기, 밥 먹기, 양치질하는 거, 이거 다 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쓰는 게 또 안 되니까 자조기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가위질, 색칠하기,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이런 미술 활동도 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어려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글씨 쓰는 것도 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업 기술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손 협응 기술, 이런 소근육 기술들은 사실은 아이 발달에 되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좀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많이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 손 쓰는 거 많이 하세요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손기술이 약한 친구들은 놀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놀이가 없으니까 나중에 언어도 막히게 돼버려요. 애들이 보통 놀이를 할 때, 좀 언어가 어느 정도 들면은 내가 놀이를 할 때 쓰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놀이 기술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근육이에요. 여기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긴 할게요. 자, 대근육도 보통 이제 그냥 운동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뤄줄 수는 좀 없는 영역이긴 해요. 아마 이제 감각통합치료나 특수체육, 그쵸. 이제 이런 쪽에서 많이 다뤄주긴 할 건데 대근육도 진짜 중요하기는 해요.
각성 조절에 진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각성이 높은 애가 있고 낮은 아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성이 낮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신체 활동을 해가지고 각성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산책하셔라고, 산책이나 운동 한 가지는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각성이 높은 아이도 마찬가지긴 해요. 각성이 높은 아이는 막 방방 뛰거나 막 엄청 흔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건강하게 내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대근육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사회성에도 중요하기도 해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술래잡기, 공놀이, 놀이터, 운동장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기에는 막 언어로 인해서 친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같이 즐겁게 땀을 흘리면서 놀면서 친해지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대근육이에요. 다. 자, 그리고 사실은 여가 생활이죠. 여가 생활이 너무 중요하긴 해요. 제가 이 여가 생활은 독립놀이 쪽에서 뒤에 나올 거니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비언어 기술이 동작 모방이기는 하죠. 동작 모방은 상대방을 보고 따라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뭔가를 배우려면은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언어 인지 쪽에서 만약에 아이가 안 되는 기술들을 찾아봤는데 동작 모방이 안 된다? 저는 요거는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배우기 위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발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우리가 말부터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 아니면 요새 조금 이제 많이 하는 게 뭐 구강 자극하고 막 그런 것들이기는 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입으로 뭔가 소리를 따라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동작들, 큰 동작들을 따라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간단한 동작도 따라 못하는데 훨씬 정교하게 요 입이랑 턱이랑 혀랑 이런 걸 움직이는 거를 따라하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동작 모방은 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관찰학습의 기초가 돼요. 관찰학습이 조금 낯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문화센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을 이제 잘 보다 보면은 일일이 1대1로 붙잡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생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법을 굳이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던가, 아니면 엄마가 뭔가를 하는 거를 보고 흉내내기도 하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면은 막 1대20, 1대15 이런 대집단 상황이라 가지고서 1대1로 붙잡고 가르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를 누가 나를 붙잡고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그거를 따라해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거를 관찰학습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 관찰학습이 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 모방이 사실은 정말 기초적인 진짜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독립놀이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혼자 놀이, 우리 애들은 너무 혼자 노는데 왜 혼자 노는 게 중요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근데 일단은, 이 다른 사람이랑 놀기 전에 얘가 혼자서 잘 노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혼자 노는데 진짜 너무 제한된 장난감만 맞이던가, 아니면 혼자 노는데 그냥 그 막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단순하게 감각 추구만 하고 있다던가, 이거는 사실은 혼자 잘 논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적절하고 의미 있게 놀이하는 능력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혼자 놀이가 없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감각 추구나 문제 행동 쪽으로 나타나게 돼요. 심심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 손만 봐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놀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혼자 적절하게 놀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혼자 놀이 기술이 사회성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 줄 알아야, 내가 혼자서 잘 놀아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친구랑 어른이랑 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회성 그룹에서 어떤 아이가 같이 놀자라고 해가지고 그래? 라고 해가지고 겹쳤는데 얘가 놀 줄을 모르니까 보고 있다가 놀이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언어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놀이 기술이 없는 것 때문에 친구 관계를 실패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가 생활이에요. 여가 생활. 저는 사실은 그렇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치료에 대한 치료를,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나중 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저희가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저는 요거더라고요. 여가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되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냐 없냐가, 물론 언어 인지 학습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요 부분이 아이의 행복을 진짜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뭐 나이가 들어서는 독서, 악기 연주, 운동, 이렇게 건강한 취미생활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이제 진짜 이거는 아마 그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님들이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공감하긴 해요. 어렸을 때 이런 부분 많이 해줄 걸이라고 진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사실은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고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내 혼자 놀이, 혼자 여가 생활로 풀더라고요. 근데 이 혼자 놀이, 여가 생활이 생기려면 아까 말했던 소근육, 눈소녀근이랑 대근육 기술이 받쳐줘야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로드맵에 있는 영역들이 뭐 하나 똑 따로 떼서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을 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사례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 여가 생활이 여기 보면은 독서, 악기 연주, 운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했던 친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친구거든요. 진단은 자폐 2급으로 진단을 받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지금 혼자 피규어샵 보러 갔다 온다던가, 아니면은 혼자 마트를 그냥 구경을 하러 갔다 온다던가, 혼자의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내다 보니까 삶이 풍성해지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해야 돼? 계속 어른의 지시하에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를 가르치는 것도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독립된 삶을 가르치려면 이 독립놀이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쵸.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 친구를 함께 오랜 시간 치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어린 친구들도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맞아요. 어린 친구들도 그래서 언어 인지 쪽이 여가 생활이 될까요? 뭐 그림 보고 말하고 그림 듣고 고르고 내가 문제 푸는 게 여가 생활이 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쪽을 다루지 말란 거는 아닌데 그쪽을 다뤄주면서 어린 친구들도 꼭 이런 혼자 놀이 여가 생활 쪽에는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이 친구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치료를 받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언어대로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 꼭 다뤄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도 뭐 키오스크 하는 법이랑 내가 친구랑 내가 그런 거죠. 내가 시간이 남을 때 뭐 해야 할 수 되는지. 있는 것들 리스트를 만들어보기, 뭐 거기에 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기, 뭐 여러 가지 그런 리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이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질문은 그때 선생님들도 해주셨던 게 청소년 애들은 뭐 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학습이나 언어적인 쪽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거를 가져가면서 저는 이 여가 생활을 만들어주는 것 쪽을 꼭 비중을 높여서 포함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학교 관찰 갔을 때도 이건 정말 많이 그쵸. 느끼게 됐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좀 다른 얘기인데 그냥 조금 해볼게요. 그 교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도움반에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 통합반으로 수업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를 저희가 봤거든요. 한번 학업 못 따라가요. 지금 말도 아직 단어 수준밖에 못하니까 막 초 1, 2, 3, 4 애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적응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못하고 딱 보면은 자, 이 혼자서 시간을 내가 적절하게 보낼 수 있는 아이는 앉아서 내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가지고서 학교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학교 생활도 적응을 잘해요. 근데 혼자 내가 시간을 보낼 줄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친구들 관심 끌려고 선생님 관심 끌려고 문제 행동을 한다든가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교실을 나가던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사실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는 게 언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말씀드릴 집단활동 기술들이긴 해요. 자, 집단활동 기술은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이제 기관 생활에 뭔가 적응을 하는 진짜 사회생활에 우리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적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들이에요. 자, 두 가지예요. 자조 기술이랑 학급 일과랑 집단행동 기술인데 자, 말 잘하면은 기관 생활 적응 잘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조금 못하더라도 아까 말한 이런 두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기관 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이런 집단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조 기술은 사실은 이제 내 몸을 스스로 챙기는 능력이죠. 뭐 밥 먹고 몸 단장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그런 것들이기는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학급 일과랑 집단행동 기술. 사실 그럼 내가 일과대로 학교 정도가 되면은 정말 체계적인 일과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일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들. 그리고 어려운 지시가 아니라고 해도 선생님이 말하는 지시를 잘 따르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뭐 앉아서 수업 참여하고 줄 서고 이런 되게 기본적인 기술들이 오히려 말을 엄청 잘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기관 생활에 적응을 하는 데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혼자 놀이, 여가 생활 기술들, 나 혼자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친구 관계가 그렇죠. 필요한 친구들은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금 기능에 따라서 조금 나뉘어지는 좀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자, 이제 학업 기술은 사실 쓰기, 읽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좀 이제 익숙하신 영역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쓰기도 선생님들 학교에 들어가기 뭐 1년 전에 배우는 막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오히려 이 쓰기 기술은 영유아 시기부터 많이 다져야 되는 건데,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다져야 되냐면은 사실 미술 활동이에요. 미술 활동은 눈, 손, 협응이죠. 그러니까 아까 또 소근육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가위질하고 풀칠하면서 사실은 이 과정들이 내가 눈, 손을 쓰면서 쓰기를 위한 가장 즐겁고 효과적인 선행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나도 안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학교 가기 전에 쓰기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어려워요. 거부도 있을 뿐더러 이미 소근육이 되게 약한 상태라 가지고서 쓰기만 연습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저희도 이제 영유아 아이들 수업할 때는 중간에 간단하게 색칠하거나 뭐 가위질하는 활동들은 뭐 전환 과제라도 조금씩 섞어 주셔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자, 읽기도 사실은 이제 시지각 기술 중요하긴 하겠죠. 매칭이랑 시지각 기술이 중요하긴 해요. 어쨌건 나중에 그 소리랑 글자랑 매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지각 기술도 되게 중요해지고 사실은 읽기에서는 어휘력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저희도 그래서 만약에 난독으로 온 친구들인데 어휘력이 부족하면은 사실은 글자를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어휘를 좀 풍부하게 쌓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만약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읽기가 우리 아이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뭐 아까 말한 시지각 매칭 기술도 보셔야 되는데 어휘력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어휘가 부족한데 그 글을 읽고 단어나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기술은 사실 더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검사가 튼튼하면 뭐 단어, 문장, 나중에는 이제 뭔가 생각하면서 읽는 뭔가 그런 것들로 좀 발전을 할 거예요. 자, 수학도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영유아 시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교 개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많다, 적다. 그러니까 요런 비교 개념이 사실은 이제 수학의 거의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 아이들 체크하는 거 보면 꼭 요런 항목들이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이 기초 기술 위해서 이제 숫자 세는 거, 그 다음에 숫자랑 수량 같은 거 매칭하는 걸로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단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이제 뭐 기초 연산이나 나중에는 뭐 수학적 사고력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마지막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이 부분도 사실 되게 관심 많으시죠. 자,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초기 사회성이랑 후기 사회성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기 사회성은 초기 상호작용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뭔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랑 진짜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랑 눈 맞추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의 같은 거. 어른이 뭔가를 보여주면은 요거 봐봐 하면은 같이 주의 집중하는 거. 아니면 아이가 엄마 요거 봐. 아니면 말 안 하더라도 그냥 보여줬을 때 같이 뭔가 주의를 집중하는 기술들, 아니면 뭐 인사하거나, 그러니까 동작 모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초기 사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보고 따라한다는 거는 사실은 초기 상호작용 기술 중에서 굉장히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후기 사회성은 요거는 사실은 조금 진짜 나중에 발달되는 거기는 해요. 사회적 놀이예요, 먼저. 사회적 놀이라는 말은 사실은 되게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이 혼자 놀이에서 더 발전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 친구들이랑 함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즐기는 같이 하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많이 하는 술래잡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같은 놀이들이 사회적 놀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모여야지 할 수 있고 규칙을 지켜야지 놀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더 규칙이 복잡한 몸을 쓰는 놀이로 발전을 하고 보드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편을 나눠가지고 운동 경기를 하는 것도 다 사회적 놀이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가 말을 잘하면 친구를 사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적 놀이에요.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해도 친구들이 얼음땡 하자라고 했는데 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해도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언어로만 친해지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같이 땀 흘리고 놀고 웃으면서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후기 사회성은 사회적 기술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놀 줄 알아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친구들 무리에도 좀 들어가고 노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놀다 보면은 막 요런 거.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친구가 반대해요. 내가 게임했는데 졌어요. 속상해요. 아니면 친구가 내 장난감을 말없이 갖고 가고. 막 요랬을 때 이제 문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문제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그게 사회적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기술이 부족한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그래도 좀 놀고 겹치는데 이제 이런 문제 상황이 생기면은 울거나 친구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그래서 요런 기술들을 이제 적절한 말이랑 행동을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사회적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죠, 약간. 사실은 진짜 좀 많은 기술들이기는 해요. 이렇게 많은 영역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가르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ABA 치료가 아이의 행동을 전반적으로 좀 다루는 치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인지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뭔가 아이 인생 전반적으로 아이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떤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저희가 꾸준히 가르치고, 뭐 나이가 많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얘가 조금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를 좀 큰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